안녕하세요, 남승입니다. 3월 학평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겨울 동안 개념 공부하시고 개념 아직 완강 못 하셨죠? 개념 완강을 하셨다면 쉽게 만점 받으셨을 거고, 개념 강의 완강을 못 하셨다면 뭐 찍어서 만점 맞출 순 있었고, 아니면 진도 안 나간 부분은 당연히 틀렸겠지요. 야, 여러분 6평 전까지, 6평은 이제 6월 초에 보잖아요.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았으니까 개념 인강 완강 꼭 하십시오. 개념 강의는 완강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4월부터 기출 강의가 시작하거든요. 개념 강의랑 기출 강의 딱 두 개의 강의만 완강해도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 무조건 만점 나오고요. 그다음 평가원에서 치르는 6평이나 9평이나 수능 역시도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 넘어 무조건 50점을 받길 원하신다면 개념, 기출 강의,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N회차 강의라든지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까지 완강을 하셔야 되고요. 여튼 개념 강의랑 기출 강의만 기출 그냥 문제지로 풀지 마시고 기출 강의를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선생님한테 배우신다면 수능에서도 뭐 2등급은 무조건 맞습니다. 그 이상을 원하시는 친구들 무조건 50점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은 다른 강의까지 커리큘럼 쭉 하시고요. 네, 아직 개념 강의 안 끝난 친구들은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3월입니다. 뭐 거의 3월은 끝났지만요. 아직 시간 충분하니까 차근차근 개념 강의부터 완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중요한 문제 위주로 3월 학평은 쉽단 말이에요. 거의 뭐 롤로 치자면 롤티어는 뭐 브론즈 정도? 누구나 50점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3월 학평 만점 받았다고 절대 자만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최소 우리는 플랫까지는 가야죠. 자, 1번 가겠습니다. 위치와 영역입니다. 모든 내용 알 필요가 없죠. 동도와 서도 89개 부속도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독도라는 걸 바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최서남단 표지석이 있다. 가히 사람이 살만한 곳,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것이지 이게 가거도인데요. 가거도를 딱히 몰라도 됩니다. 이름을 몰라도 돼요. 작년 수능에 나와서 우리 개념 강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거도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개념 강의를 안 들었다 할지라도 굳이 뭐 가거도가 중요한 교육과정상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독도에 비해서 어디에 위치한다? 최서남단이니까요. 최남단인 마라도는 아니고 약간 서쪽에 위치한 거다. 요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는 영해 설정에 독도는 통상기선이죠. 나 주변 12일의 수역은 모두 내수에 해당한다. 아니죠. 그죠? 내수에 해당하진 않죠. 최서남단이니까 외곽이니까 직선기선의 기점이 될 것이고 내수랑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자, 가는 나보다 독도는 더 북쪽에 위치하죠. 이건 서남단이니까요. 최하늘 평균기온이 낮다가 겨울에 춥다라는 것이고, 자, 그다음 독도가 가장 동쪽이니까 일출시간 가장 이르겠죠. 따라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최종빙기의 육지와 연결돼 있는 것은 서해와 남해가 육지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나에 대한 설명이다. 요렇게 우리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도는 하천에 표시된 두 지점에 있는 다리 블라블라블라인데요. 지도 보시면 이게 홈이고 포항이다, 영남권이다, 낙동강이구나. 얘는 상류고 얘는 하류겠네. 바다와 가까우니까 1차 산맥 근처니까 상류겠네.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가 강원도의 태백이라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태백. 자, 폭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걸 통해서 가가 하류가 되는 것이고요. 폭이 상류로 갈수록 좁잖아요. 여기에 나가 된다라는 거. 발문을 통해서 가 지점에 대한 주어를 확인해야 됩니다. 상대적인 비교니까요. 나 지점의 상대적인 상류의 특징입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었죠? 세지표, 화살표 먼저 해주자. 상류는 퇴적물의 평균 입자의 크기 크다, 화살표 위로. 하상, 강바닥의 해발고도 상류니까 높다. 하천의 평균 유량은 하류가 더 많죠. 따라서 적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하상 해발고도 여기 동그라미. 퇴적물의 평균 입자의 크기 크다, A의 동그라미. 하천의 평균 유량 작다, 따라서 답은 A가 됩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검산 꼭 하라고 했습니다. 은근 실수 많이 하거든요. 순서를 다르게 적용해가지고 하나씩 체크해봅시다. 얘부터 해볼까요? 하천의 평균 유량 많지 않고 적어요.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 작지 않고 커요. 여기 동그라미. 하상의 해발고도 이렇게 커지잖아요. 네, 높아요. 해서 답 A 됩니다. 그래서 순서 다르게 해서 꼭 검사해 주십시오. 너무 개념은 쉽고 내용도 쉬운데 요 실수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 몇 점짜리야? 2점짜리잖아. 대학이 달라집니다. 꼭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줄여야겠네요. 자, 지역지리입니다.
땡땡시 땡땡시 땡땡시인데요. 소거하면 되겠죠. 강원특별자치도 이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교육과정상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구분하지 말고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도청 소재지입니다. 춘천이 되겠죠. 춘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석탄 생산량 감소, 네, 석탄 박물관 대표적인 거 강원도의 태백, 경기도 도청 소재지 수원, 따라서 안산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산에 대한 설명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최초의 조력발전소, 그리고 유일한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됐죠? 4번. 자, 가나는 겨울과 여름 중에 하나다.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비문학처럼 줄글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특이한 것만 딱딱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서더위와 관련된 거죠. 가가 농작물 생장이 활발한 가가 여름. 그럼 나머지는 겨울이겠네.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이런 것들. 자, 서구동지형 기압 배치가 자주 나타나는 것은 겨울. 강한 일사이한 대류성 강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여름. 따라서 답은 디귿리을입니다. 매우 쉽죠? 자, 겨울과 여름의 계절의 특징 우리 기후 단원에서 공부했던 기억나시죠? 바람과 주민생활, 자견 1번에서 공부했던 자견 내용 그대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20문제 모두 다 개념 교재 그대로 나와 있고 개념 강의 때 고도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 완강한 친구들은 무난하게 50점 받았을 텐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3월 학평 매우 쉽습니다. 브론즈 등급밖에 안 돼요. 그래서 꼭 기출 강의 들으시고 평가 문제도 많이 풀어보셔야지 6평에서 또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분이는 좋죠.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자, 화산지형입니다. 자, A는 한라산이죠. 한라산은 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가 아니죠. 화구호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칼데라는 2군데밖에 없습니다. 백두산이랑 울릉도 2군데만 기억. 자, B는 오름입니다. 오름 설명. 기생화산, 오름, 측화산, 악이로 불리죠. 자, 붉은색의 석회암 풍화토가 넓게 분포하는 것은 석회암이 기반암인지요? 카르스트 지형이 되는 것이고요. 자, 조류 퇴적이 아니라 연안류의 퇴적으로 형성된 이게 바로 뭐지? 네, 사비냐 사주야. 네, 사주가 되겠죠. 이 성산일출봉과 육지랑 연결했기 때문에 이 사주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육계사주라고 불리고 이 성산일출봉을 우리는 육지와 연결된 섬이라고 해서 육계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류퇴적이 아니고요. 자, 이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 쪽으로 성장한다.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파랑의 침식에 의해서 깎이니까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뭐 곳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뭐 여튼 아예 완전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기상현상 발생일수이고요. 열대야 한파 황사입니다. 특이한 녀석으로 조지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봄, 여름, 가을에는 A는 없어. 하지만 겨울에만 나타나. A가 바로 뭐지? 네, 한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열대야는요 여름에만 나타나겠죠. C, 여름에만 나타납니다. 아니야, 여름에만 나타나고요. 봄이나 겨울은 없고 가을은 아주 조금 있죠. 따라서 C가 열대야. 따라서 B는 황사. 황사는요, 네, 겨울에 나타나고 봄에도 특히나 봄에 많이 나타나죠. 가을에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황사다라는 거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자, 북태평양 기단 영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파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고요. 수도관 계량기 동파, 얼어서 부서져 동파, 피를 발생시키는 것은 한파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3번 옳은 설명이죠. 매우 쉽습니다. 뭐 5번은 그냥 자료 해석으로 하시면 되고요. 7번 갑니다. 자, 요 문제 중요하죠. 작년 평가원에서는 도시체계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 출제되지 않았지만 최근 3년 동안 계속 도시체계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었고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많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보다 더 어렵게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수능에는요. 그래서 요 문제 가장 도시체계 기본을 다룬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 확실히 풀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입니다. 수도권의 특징이 바로 뭐지? 1등과 2등, 1등과 2등, 1등과 2등 도시의 규모가 가장 크다를 통해서 다가 수도권이고요. 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군 지역의 인구 비중이 매우 낮다, 도시화율은 매우 높다라는 걸로 찾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영남권 같은 경우는 1등 도시가 부산이고 2등 도시가 대구요. 자, 우리나라 도시 순서로 하자면 부산이 인구 2등, 그다음에 인천이 인구 3등, 대구가 인구 4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영남권의 1등 도시인 부산과 2등 도시인 대구의 인구수 차이는 커 작은 편이다라는 것이 도시체계 권역별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1등, 2등 도시의 인구 규모 차이가 크지 않는 나가 바로 영남권이고 또 군 지역의 인구 비율이 호남권보다 낮다. 즉 도시화율이 수도권 다음으로 영남권이 높다라는 걸 통해서도 나가 영남권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는요, 네, 호남권이 되겠죠.
그리고 이 1등, 2등, 3등 도시가 4등 도시까지도 우리가 어떤 도시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튼 자, 수도권에서 1등 도시는 서울이고요. 2등 도시는요, 인천이고요. 3등 도시는 수원입니다. 요 정도까지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영남권에서는요, 부산이고요. 그다음 2등 도시가 대구이고요. 그다음 3등 도시는 광역시는 울산이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호남권에서는요, 1등 도시가 광역시, 광주광역시가 되는 것이고요. 2등 도시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 전주가 된다라는 거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충청권도 마찬가지고요. 도시 체계는 진하게 출제가 이미 수능에 됐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능에 출제된 도시 체계 문제 그 정도 난이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쉽다. 하여튼 중요한 주제를 다룬 문제다라는 거. 7번 문제 틀린 친구들은 맵 오브 개념 강의에서 도시체계에 다른 강의 꼭 공부하시고 꼭 익혀주셔야 됩니다. 자, 1번입니다. 다해는 광역시가 3개다. 아니죠. 광역시 인천 하나입니다. 가해 1위 도시 광주는 다해 1위 도시 서울보다 인구가 많겠니?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진해총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자, 권역별 통계자를 우리는 정말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개념 강의 때. 모든 순서 마찬가지입니다. 인구에 영향을 받는 것이 지역 내 총생산이어서 또 우리나라는 권역별 인구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계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수, 영, 충, 호 순서가 된다라는 거. 요거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네, 좋습니다. 할 거 없죠?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가나 고속철도 KTX 노선의 일부이고요. 가와나는 서울에서 이렇게 호남권 연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 노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충청북도 여기 어디죠? 청주입니다. 청주 5선역. 이 청주가 KTX 영남선과 호남선의 분기점이라는 거 교통에서 지역제에서 강조 많이 했었죠. 요렇게 해가지고 부산으로 연결되는 영남선 혹은 경부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번. 가는 나보다 일평균 이용객 수가 많겠니? 아니죠. 여기에 인구들이 더 많으니까 대구도 있고 부산, 울산도 있고 이쪽에 이용객 수가 더 많을 것이고요. 가와 나의 분기역은 평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청주입니다. 청주가 KTX 분기점이에요. 자, 3번 A는 도의 이름에 유래가 된 지역이다.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죠. 충주와 청주가 되니까 아니고요. 자, 4번 A는 공주라는 곳입니다. 공주, 대학교들이 많은 거. 공주교대가 꽤 유명한 사범대죠. 사범대, 공주사범대학 공주교대가 유명합니다. 자, 4번 B에는 원자력발전소 광주가 아니라 여기 영광굴비에 위치하고요. 답은 5번이죠. C는 경주,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역사마을이 있다. 이걸 무슨 마을이라고 하죠? 하회마을? 아니죠. 하회마을은 안동이 되는 것이고요. 경주에는요, 양동마을이라고 하는 한지에서 왜 출제가 된다? 동족촌이다, 집촌이다. 이것 때문에 한지에서 세계문화유산 중에 안동의 하회마을, 경주의 양동마을 출제되는 것이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자원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고요. 수력, 태양광, 풍력이다. 절대값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고 했습니다. 1등이 바로 뭐죠? 맞아요. 태양광입니다. 그 다음은요. 수력이 되죠. 수력. 그 다음에 태수 원래는 자, 봐봐.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태수, 풍조였잖아. 그지? 근데 이 수력과 풍력 차이는 크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등이 태양광을 확실하게 아시면 돼. 나머지는요. 어느 지역에서 발달했는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자. 강원권에서 많아요. 오케이, 강원권에서 많아. 이것도 강원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선생님 강조했던 거 있잖아. 바로 수도권 말이야. 수도권에서는 풍력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바람개비 큰 선풍기가 돌아다니면 좋겠니 안 좋겠니? 무섭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풍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다가 수력이 되는 것이고요. 나가 풍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강원권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강원권은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고 수력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출제된 자료에는 제주권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제주권은요. 수력을 거의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주권에서 적다? 수력. 제주권에 좀 많다? 풍력.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태양광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 수, 풍, 조 순서였는데 이 자료 보세요. 풍력이 더 많아졌다 그지? 2021년 기준 자료를 해서 근데 이 차이가 커 안 커? 3 얼마 안 난다는 겁니다. 3만 정도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통계 자료 순서를 외워야 좀 풀린 문제는 출제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태양광만
딱 절대값으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지역을 통해 접근한다. 수도권에서는 풍력이 나타나기가 빡시다라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수력은요 겨울보다 여름에 발전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니까요. 반대로 풍력은요 겨울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겨울에 발전량이 많은 것이고요. 니은입니다. 가는 다보다 상용화된 시기는요 수력이 일제강점기로 가장 이릅니다. 자, 나는요 가보다 발전 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풍력의 단점이 되겠죠. 답은 2번이고요. 요거는 그대로 자료에서 가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도시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주인과 주간인구야. 지도를 먼저 봐야 되지. 서울의 구중에서 상주인구 제일 적은 곳은 어디다? 주간인구 지수 제일 높은 곳은 어디다? 서울의 도심인 중구다. 가운데 위치한 중구다. 상주인구 제일 적은 가가 중구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어떻게 접근해야 되죠, 여러분들? 맞아요. 주간인구 지수를 계산해야겠죠?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와 주간인구가 같은 지점선을 딱 연결했을 때. 그지? 이 선을 기준으로 중군 주간인구 지수 100 이상이다. 여기가 되는 것이고 또 이 선을 기준으로 상주인구 주간인구 같은 지점 즉 주간인구 지수 100인 지점보다 다른 편에 있는 다가 바로 강남구가 되는 것이고 연무지역이니까요. 나가 주거지역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가 어떤 구라는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주거지역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죠. 자, 가는 도심, 업무지역이니까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주거지역이죠. 출근 시간에 유출한 인구가 많겠죠. 답은 기니 쉽게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다는 강남구입니다. 시가제 형성 시기가 중구보다 당연히 늦겠고요. 나와 다는 모두 2000년보다 2020년에 주간인구 지수가 낮다. 계산 문제인 거죠. 자료 해석 문제입니다. 주간인구 지수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간인구 지수가 바로 뭡니까? 주간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표입니다. 뭐에 비해서? 그 구의 상주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많냐 적냐를 물어보는 거. 요게 바로 주간 인구 지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간 인구 지수 공식을 제시 안 해준단 말이야.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주간 인구 지수야. 지수가 무슨 뜻이지? 어떠어떠한 정도야. 주간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 정도를 뭐에 비교해서 그 지역의 그 구의 상주 인구에 비교해가지고 그 구의 주간 인구, 낮 시간의 인구가 많은지 적은지를 나타낸 공식, 이게 바로 뭐라고요? 주간 인구 지수 정도라는 뜻입니다. 꼭 머릿속에 이해하시고 입력하셔야지 문제를 풀 때 손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1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죠.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세 지역이 나와 있고요. 연령층별 인구 비율입니다. 유소년, 청장년, 노년층이고요. 아무래도 노년층 비율이 제일 높은 다가 촌동 내 촌락지역, 군지역일 것입니다. 따라서 다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경기도 화성이랑 울산광역시입니다. 둘 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청장층 비율 높아요. 노년층 비율 낮고요. 그럼 가와 나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인 겁니다. 우리는 한국지리에서 지역을 구분할 때는 도시와 촌락으로 구분했잖아. 도시와 촌락, 시와 군, 특별시, 광역시, 도지역으로 구분을 했잖아. 그지? 이런 도시지역에선 젊은이들이 일자리 많으니까 청장년층의 비율이 높을 것이고 이런 촌락지역, 군지역에선 노년층 비율이 높단 말이야. 근데 둘 다 도시네? 뭐로 비교해야 돼? 두 개로 비교할 수가 없어. 청장년층, 노년층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유소년층을 비교하는 거야. 자, 유소년층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알려드렸던 로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것이죠? 최근에 전입인구가 많은 곳. 최근에 일자리가 많아서 젊은 청장년층. 청장년층엔 15, 64잖아. 50대, 60대, 40대가 아이를 낳을까? 그렇지 않는 거요. 20대, 30대 친구들이 아이를 낳는 거요. 그럼 20대, 30대들은 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까? 왜 어느 지역으로 전입을 할까? 왜 그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긴 곳. 그곳이 어딥니까? 네, 경기 남부 2기 신도시가 있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 충청, 남도, 서당, 아천지역, 세종지역, 제주도의 제주시지역 이런 지역이 젊은이들의 최근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죠. 부산 같은 경우는요. 부산 말고 부산의 위성도시인 김해, 양산.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의 위성도시인 경산 이런 위성도시 지역이 수도권에서는 2기 위성도시 지역이 최근에 젊은이의 전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소년층 비율이 높은 곳이잖아요. 요거 배웠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따라서 가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나가 하나 남아있는 울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인구 변화 봅시다. 자, 인구 변화 이 상대값, 단위가 없는 상대값 그래프 해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위가 없다. 불완전한 그래프입니다. 단위가 없으면 그래프 어떻게 돼?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각 지역의 9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을 의미한다. 그럼 특이한 거 먼저 줘줘야죠. 제일 특이한 게 바로 뭡니까? C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90년 이후로. 그게 바로 뭐지? 딱히 성장 동력이 없는 군지역. C 지역이다라는 거죠.
A, B 둘 다 증가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게 A이고 자, 둘 다 증가했을 때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은 기준연도의 인구가 많았던 곳이야 적었던 곳이야 적었던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것도 우리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A 같은 경우는 2000년대부터 완전 미친 듯한 성장률을 보이는 곳. 네, 2000년대부터 수도권에 2기 교회와 2기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경기 남부 지역 인구가 성장하게 된 거죠. A가 화성이고요. 남아있는 B가 울산입니다. 가나다, A, B, C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참 좋죠? 수능에서도 출제될 만큼 좋은 문제입니다. 요 문제 꼭 체크해 주시고 혹시나 오답 노트 정리한 친구가 있다면 3월 학평에서 가져가야 될 문제 바로 딱 한 문제로 하면 바로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답 노트에다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도 개념 강의를 들었다면 11번 문제도 쉽게 풀었을 겁니다. 자, 갑시다. 자, 땡땡 지역의 과거 현재 영동 지방에 속한다. 영동은 어디죠? 강원도의 태백산맥의 동쪽 동해안 라인을 의미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노령 아래의 도회지 노령 산맥을 의미합니다. 근데 노령 산맥 우리 외우지 말자라고 했었잖아. 2차 산맥은. 그럼 이걸 가지고 아직 몰라요. 그 다음 줄 영산강에 닿아있다. 끝났죠. 영산강은요 전라남도를 지나 흐르는 강이니까요. 기억은 영동 지방이 아니라 호남 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디귿은 가거지 조건 중에 뭐냐인 건데 강과 바다를 통해 물자를 실어나는 이로움이 있어서 이게 바로 뭐니? 이익이 발생한다. 생리인 거죠. 또 우리가 국토인식 때 말씀드렸잖아요. 가거지 선지 중에서 인심이나 산수가 나온다면 거의 99.9% 오답 선지다. 왜 인심과 산수와 관련된 가거지 조건을 출제할 수가 없어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 인심 아니다. 자, 미음. 혁신도시 조성 후 토지 이용 변화, 혁신도시 조성 후 어떻게 됩니까? 8년과 21년 농경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뀝니다. 도시적인 경관으로 바뀝니다. 경주율이 감소하면 옳은 설명이 되겠죠. 답은 3번. 경주율이라는 것은 농경지가 차지한 비율입니다. 이 지역에서요. 자, 니은과 리을은 주로 야외조사입니까? 니은이요? 아니겠죠. 답은요. 문헌분석, 실내조사이고요. 그 다음에 위성사진 분석도 야외조사가 아니겠죠. 야외조사가 뭐죠,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현장에 가서 조사하나요? 아니죠. 인공위성에 사진 찍는 거잖아요. 항공에서. 현장에 가서 하는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야외조사 아니다 라는 것이고 뭐 이것도 뭐 당연히 아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3번 지역지리입니다. 조선시대 이 지역은 강경, 금강을 활용한 내륙 수은이었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금강의 하구뚝이 군산과 충남 서천에 있잖아요. 그럼 이 금강 하구뚝과 근처 지역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답은요, C가 됩니다. A는 이제 백종원님의 고향이죠. 홍성 예산시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곳이죠. 여기 이제 내포 신도시가 위치한 곳이고요. B는 이제 보령, 석탄박물관, 머드축제 이런 것. 다음 D는요. 새로 군 김은 저주세요 할 때 김제, 논농사의 대표적인 곳 요거였죠. 그다음에 이제 E가 장류축제로 유명한 순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지리는 개념 강의 완강하고 계속 반복해서 복습 공부해 주셔야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14번. 근데 일반적으로 잘 출제를 하지 않는 이 논산을 출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서는 잘 출제하지 않지만 또 교육청 출제했으니까 한번 체크하자고요. 아시겠죠? 우리 남학생들 너희들 미래의 모습입니다. 논산훈련소. 14번 갑니다.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새로운 행정구역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정확한 설명, 경북,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해당하고요. 대구광역시는 군위군과 통합된 이후 노년층 비중이 증가하겠지. 왜? 군과 통합되니까. 군에는 노년층 비율이 높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의해 추진된 성장 거점 개발 방식이 아니죠. 균형 개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기억님. 이거 4번. 어렵지 않습니다. 15번 북한이네요. A는요 신의주입니다. 자, 가봅시다. 경의선 철도, 경의선은 서울경, 한양이죠. 한양. 서울과 신의주 연결된 철도의 종착역이다. A 옳은 설명이죠. 따라서 갑은 맞아, 병도 맞아, 을과정은 틀렸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입장에서 채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는 남포 지역이죠. 서해 관문이 있습니다. 아이고, 갑 틀렸네. 병은 아유 틀렸네. 이 답은요? 무밖에 없네 해서 5번 하시면 되겠죠.
매우 이지. 자,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는요, 바로 비 낮은 선봉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자, B와 D는 관동 지방에 속한다. 관동 지방 강원도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는 관북 지역입니다. D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원산 같은 경우도 애매한데 원산도 천령관의 위치를 사실 파악하기가 쉽진 않단 말이야. 천령관 여기 위치하거든. 천령관의 북쪽이어서 원산이 관북 지역이라는 거에 요게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깊게 안 하면 틀리는 부분인데, 물론 수능에 이걸 출제하진 않습니다. 내신에서는 치사하게 동해안인데 원산이 관북 지역이다라는 걸 알면 이제 치사하게 내신에서 출제할 수 있지만요. 여튼 이 B, D는 이 천령관의 동쪽에서 관동 지역이 맞는데 이거는 관북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런 모의고사나 교육처 모의고사든 평가원 문제든 수능이든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한 것만 출제되니까 너무 북한의 어느 지역의 관북이다, 관서다, 관동이다, 해서다 라는 것을 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갖다가 다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러프하게 접근하셔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만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번. 자, 세 지역의 각종 지표입니다. 이 문제에서 여러분 틀렸다면 요거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겸업농가, 전업농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할 때 겸업농가 절대값을 배웠습니까? 전업농가 절대값을 배웠습니까? 비율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쌤 강조했던 것이 농가의 수를 헷갈려 하지 마라. 인구가 많은 곳은 농가의 수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의 비율로 우리는 어느 지역의 농업이 발달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즉 경기도 같은 경우 농업이 발달해서 발달하지 못했어. 발달하지 않았잖아. 2차, 3차 산업이 훨씬 발달한 경기도이잖아. 근데 경기도 인구는 1,400만에 육박한다는 거죠.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농업 인구가 꼴등 아니라고요.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는요. 겸업농가, 전업농가 절대값이 되게 많아. 오케이, 그럼 이건 촌동네구나. 군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인구수가 워낙 많은 지역은 이렇게 농가의 수가 많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이 농가의 절대값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뭐로 접근해라? 다른 시도로의 통근 비율. 요게 핵심인 거죠. 경상남도 지역에서 다른 시도로의 통근 어떤 지역이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지.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와 양산에서 부산으로 출근을 많이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시도로의 통근 비율이 높은 가가 바로 뭐다? 네, 김해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나와 다야. 다 같은 경우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잖아. 다가 여기야. 나가 여기고. 그지? 또 나와 다는 군지역이 나는 어디냐? 경상남도 인구 1등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신 창원 아닙니까? 인구가 100만이 넘는데요. 생각해봐 얘들아. 창원을 그러면 100만 하자. 100만 넘지만 좀 더 많지만. 그 다음에 여기 군지역은 5만 명 미만이잖아. 그냥 5만이라고 하자. 몇 배 차이나? 20배 차이나. 20배 차이 나니까 농업이 발달 당연히 안 했겠지 창원인데. 경상남도 인구 1등은 도청 소재지인데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농업이 발달하겠니? 안 할 거 아니야. 하지만 인구수 차가 20배 차이 나니까 농가 수가 다보다 나아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겨. 알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의 수로는 접근하지 말자라는 거. 농가의 비율을 통해서 이 지역이 농업이 발달한 군지역 촌락지역이다. 농업이 발달하지 않은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지도에다 가나다 적어주시면 이제 실수하지 않습니다. 가는요, 지역 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 내 최근에 인구가 증가한 도시 시가지가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군지역이니까 아파트가 많이 없겠죠? 자, 다는 네, 부산으로 연결해 운행 횟수가 많지 당연히 않을 것이고요. 제조업은요, 창원에서 많을 것이고요. 나머지 할 거 없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석회암 중생대 퇴정 화강암입니다. 석회암이 바로 도담산봉 어디죠? 단양, 지도에서 위치 확인하셔야 되고요. 경남 고성 공영 발적 와서 중생대 퇴적암, 강원도 속초, 무순산, 설악산, 화강암 이렇게 되는 거죠. 주로 호수의 퇴적층, 육성층 아니죠. 석회암은요? 아니죠. 해성층인 거죠. 해성층, 바다 생명체. 마그마관이 형성된 것은 화강암에 대한 설명,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이용되는 것은 석회암에 대한 설명. 답은 4번입니다. 고생대, 중생대이니까요. 답은 3번, 4번. 퇴적암 나는 맞아요. 다는 아니죠. 다는 화강은 뭐에 해당하죠? 퇴적암이 아니라 화성암이죠. 좋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농업 문제. 과실쌀 채소 1인당 소비량 채소, 과일 증가. 더 많은 것은 채소. 적은 것은 과일. 1인당 소비량 감소하는 거. 나가 쌀. 쉽게 되죠?
심지어 가나다 똑같습니다. 매우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 풀었다고 농업 끝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훨씬 더 수능에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념 강의에서 농업 통계자료 정리 숙제 내준 자료실 그 통계자료 다 익힐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너무나 쉽게 풀립니다. 뭐 이 문제 자체가 매우 쉽지만요. 자, 기억하겠습니다. 채소는 밭에서 재배된다. 옳은 설명. 나는 쌀, 다는 과실이다. 옳은 설명, 답은 기니. 문제 선지 배열도 너무나 쉽게 나와 있죠. 뭐 자료 해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리을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쌀의 권역별 생산량 어디가 제일 많죠? 쌀의 생산량 1등, 2등, 3등 도가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오케이? 동거서저 지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서해안에 서쪽에 비옥한 평야가 발달하여서 쌀 생산이 많은 곳은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라는 것이야. 따라서 호남권이 1등이겠죠. 됐지? 자, 19번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한 문제죠. 인구 문제입니다. 단위가 절대값이라는 거 항상 그래프에서 단위 체크해 주시고요. 외국인은 어디가 많겠습니까? 시도별에서. 1등이 어디였죠? 1등이 경기도, 2등이 서울. 왜?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디야? 남동 임해 공업지역이 발달한 경상남도라든지 최근에 또 제조업 발달한 건 충청남도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근데 이제 경상남도, 전라남도, 대전입니다. 대전은 인구가 적으니까요. 그럼 경상남도가 이 지역, 세 지역 중에서는 제일 많을 것이다 라고 우린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도 많지만 충청남도 안 나왔잖아.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많다. 그리고 비율도 높다. 절반 정도. 절반까지는 한 30% 되네요.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발달한 경남이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를 비교할 때 전남 인구가 많습니까? 대전 인구가 많습니까? 요것도 선생님 알려줬잖아요. 대전은요. 도시 중에서 5등이고요. 뭐와 비슷하자? 광주랑 비슷하죠. 광주가 6등. 그리고 이 친구들의 인구가 도로 비교하자면 어디랑 비슷하냐? 네, 강원보다 조금 더 얘들이 작습니다. 얘가 한 150만, 140만. 요것도 알려드렸잖아. 그러니까 이 강원보다 인구가 많은 전라남도는 대전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겠다. 인구가 많을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수록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가 전라남도이고 다가 대전이다. 바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시도별 인구수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 알려드렸던 거 허투루 듣지 마시고 선생님 복습하라고 하는 거, 기억하라고 하는 거, 기억의 팁도 알려드렸잖아요. 대전, 강준 비슷해. 하지만 강원보다 인구가 조금 작아. 요거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부산이 인구 2등이잖아요. 도별 중에서 인구 2등이 경상남도잖아. 그래서 외우기도 쉽게 경상남도 도의 2등, 도시 중에 2등 부산. 인구가 비슷하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인구수가 모르더라도 유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이 대학교가 많은 대도시입니다. 따라서 다가 대전입니다. 이렇게 풀으셔도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나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나가 어딘데? 전라남도 노령화 지수 제일 높은 도이죠. 시도별 중에서. 다음에 다는 가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높을까요? 광역시인데 대도시인데 낮겠지요. 가와 나는 행정구역의 경계 접해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료 해석이지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자, 제조업 문제이고요. 자, 이게 통계 자료가 바뀌었다라고 선생님 개념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까지는 자동차 같은 경우 경기 울산이 1등, 경기가 2등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 바뀌었고 바뀐 자료이기 때문에 수능에 출제 안 됐지만 3월 학평에 나왔네요. 3월 학평이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출하액 1등인 것이 3개가 있었죠. 상대적으로 입지자격이 작은 압도적으로 경기 1등인 IT. 그 다음에 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섬유. 섬유도 입지자격이 작잖아요. 인구가 많을수록 유리하니까 경기도 인구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 자동차. 자동차는 경기 울산이 1등, 2등입니다. 딱히 뭐 1등이 경기다, 2등이 뭐 경기다. 뭐 이걸 연말연으로 바뀌는 자료이기 때문에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섬유가 발달한 곳이 B가 바로 경북이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A는 바로 뭐다? 충남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번입니다. 최종 제품 생산에 많은 부품이 필요한 종합조립 공업은 자동차에 대한 설명. 공업할 주던 시기에 이른 것은 섬유 6, 70년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 제품이 무겁고 부피가 큰 것은 IT보다는 자동차가 되겠죠. IT는 반도체, 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을 이용해서 수송 비율이 높은 것은 IT가 된다라는 것도 우린 배웠고요. 답은 4번입니다. 매우 쉽다, 그치? 자, 5번 자료 해석입니다. B, 경북은요. 나 출하액이 다 출하액보다 많겠니?
우리나라 6대 제조, 물론 조선은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5대 제조 중에 1등이 바로 뭐야? IT고 꼴등이 바로 뭡니까? 섬유이잖아요. IT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경북, 뭐 물론 나에서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높기는 해. 하지만 IT가 섬유보다 압도적으로 출하액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경북은 섬유 출하액보다 IT 출하액이 많은 것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쉽게 문제가 3월 학평 전반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올해만 시험이 아니에요. 3월 학평 항상 쉽게 출제가 됩니다. 한지를 선택한 친구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출제를 해. 재수생들은 그래서 3월 학평 안 보잖아요. 이 3월 학평이 수능과 난이도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역들 명심하십시오. 3월 학평 점수 어유 한지 50 받았네. 나 사탐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사탐 소홀히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수능은 이거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공부 더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 남았잖아요. 개념 강의 완강하시고 기출 강의도 4월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어서 같이 하면서 6평까지 열심히 공부해보자고요. 그래야지 수능에서 웃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아니 기출 강의에서 봅시다. 안녕.